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데몰라 루크먼의 영입에 좀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네, 뭐 그러니까 그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뭐 이적료 3,500만 유로 그리고 또 이제 옵션 500만 유로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루크먼과 합의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제 뭐 루크먼 같은 경우는 아틀레티코로 마드리드로 그러니까 메디컬 테스트 받으러 이동할 것이다라고 한 건데요. 네. 실제 루크먼이 왔습니다. 어. 예, 그래서 심지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식 SNS에 그 아탈란타와 합의했다. 네. 이미 마드리드에 도착했고 이제 메디컬 테스트 통과하면은 정식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루크먼 그래서 거의 영입 성사 일보 직전 아마 뭐 이 영상이 올라오면은 오피셜이 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편집돼서 올라가면은 오피셜이 떠 있을 건데요. 네. 예. 근데 뭐 루크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탈란타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였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뭐 라이프치히에서도 잠깐 반짝했던 시기도 있고 하지만 이제 에버튼에서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면서 좀 임대를 다니다가 풀럼 갔다가 레스터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탈란타로 가가지고 뒤늦게 이제 포텐을 터뜨렸거든요. 저기서 정착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 2017년인가 그때 이제 그 20세 이하 월드컵 한국에서 있었던 예 그때 있었어요. 우승 멤버예요. 네. 예, 그 칼버트 루인과 함께 우승 멤버였는데 어쨌건 간에 아탈란타에서 2022-23 시즌 세리에 A에서 13골, 2023-24 시즌 11골,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시즌 15골을 넣었는데 근데 뭐 이번 시즌 2골밖에 없지만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유가 있는 건데 어쨌건 간에 뭐 특히 이제 이 선수의 프라임 타임은 2023-24 시즌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이 선수의 프라임 타임은 이제 그 2023-24 시즌이죠. 네. 예, 그때 뭐 리그에서 11골 8도움인데 이거보다도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의 활약이 너무 좋았죠. 유럽 대항전에서. 예, 이제 유로파 리그 결승전에서 레버쿠젠 상대로 3대의 그 해트트릭과 1도움 3골 1도움을 기록하는 괴력을 과시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유로파리그 결승 역대 첫 해트트릭 기록자가 됐고 그리고 이제 무패의 레버쿠젠을 그 준우승에 그치게 만드는 진짜 레버쿠젠이 이것까지 이겼으면은 제 기억에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모든 공식 대회 무패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그게 깨졌죠. 그렇죠. 예. 그걸 깬 사나이가 바로 루크먼이다. 예. 근데 올해는 2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일단 초반에 빠졌습니다. 초반에 빠졌던 이유는 나 이적시켜줘. 태엽이었군요. 그래서 훈련을 하지 않고 뭐 뒤에 조금 더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서 명단에서 제외가 됐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한 5경기까지 못 나왔던 거였죠. 거의 3분 뛴 게 전부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 선수가 나오면서 조금 나아지기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또 네이션스컵 아프리카 네. 예, 그러면서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한 데다가 갔다 와가지고는 또 이적시켜줘. 그래서 또 빠지게 된. 예, 그래서 출전 시간 자체가 좀 적은 게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탈란타는 루크먼이 없을 때 좀 잘한 느낌인데요. 아니, 이거는 그게 있어요. 감독이 바보였는데 감독을 바꿔서 감독 바꾸고 상승세 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기 때 바꾼 거거든요. 이때. 루크먼 때문은 아니다. 루크먼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루크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레버쿠젠 꺾고 유로파리그 영웅 됐을 때도 그때도 명단 제외를 본인이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훈련을 빠졌었어요. 왜냐 그때는 파리 생제맹이 영입하려고 해가지고 나 파리 보내줘 이러면서 그랬던 거였고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여름에도 2025년 여름에도 인테르랑 연결되니까 나 보내줘 이러면서 또 훈련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좀 워크의식이 좀 이상한데?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요. 예, 안 보내주니까 아탈란타 언팔하고 그리고 본인 그 프로필 사진 없애고 그리고 아탈란타 관련된 사진들 다 삭제하고. 그런데요. 예, 진짜 언해피 나 행복하지 않아를 온몸으로 좀 표출하고 있습니다. 난 떠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떠날 것 같으니까 잘 됐다고 봐야겠네요. 근데 이제 뭐 이 선수가 사실 계약 기간이 이제 2027년 6월 30일까지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제는 1년 6개월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탈란타도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온 건데요. 안 팔 수 없는 시기가 온 건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원래 페네르바체가 루크먼 영입에 굉장히 근접해 있었습니다. 예, 그가 4천만 유로에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한 가지가 있었어요. 튀르키예 구단들이 이제 뭐 지불 조건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적료를 연체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은행 보증을 들어라. 예. 아탈란타에서 실제 뭐 레버쿠젠도 튀르키예 구단들하고 이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고 이게 은근 많거든요. 튀르키예 구단들 같은 경우는 은행 보증해달라 막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 이런 문제가 있는 가운데 일단 그래도 페네르바체가 루크먼한테 850만 유로의 이제 연봉을 그것도 이제 세후로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루크먼이 거의 이적에 근접한 거 아닌가 했었는데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뛰어들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사진은 물론 시메오네 감독까지 전화를 했다라고 해요. 전화로 설득을 해서 제가 봤을 때 연봉은 페네르바체가 더 많이 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루크먼도 페네르바체 쪽을 조금 더 선호했던 걸로 알고 있지만은 전화 찬스. 전화로 이제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넘어가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탈란타도 페네르바체가 줄지 안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틀레티코랑 좀 계약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루크먼이 오게 되면서 뭐 어떻게 될까에 그냥 뭐 대략적인 예상인 건데요. 뭐 루크먼은 사실 좌우 윙도 설 수 있는 선수죠. 그러니까 뭐 왼쪽 윙이 약하니까 뭐 왼쪽 윙에다가 세워도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윙에도 이제 시메온의 그동안 백업이 없었는데 그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투톱에도 설 수 있습니다. 알바레스, 루크먼, 그리즈만 이 세 명이 돌아가면서 뛸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뭐 니코 곤잘레스 같은 경우는 임대로 데려온 선수예요. 그리고 이번 시즌 매우 부진하죠. 그래서 아마 임대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완전 영입 옵션은 있긴 해요. 근데 아마 발동을 안 하겠죠. 한 골밖에 없는데, 도움도 없는데. 예, 그래서 이제 니코 곤잘레스는 아무래도 임대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 제안이 거절당하긴 했지만은 여름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마르카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루크먼은 포워드 성향이 강한 선수거든요. 이 선수의 뭐 커리어를 보더라도 대부분 세컨톱에서 뛰었어요. 세컨톱에서 뛰었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리즈만, 알바레스 이쪽에서 뛰거나 아니면은 좀 직선적인 오른쪽 윙에서 뛰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자라고 한다면은 알마다라던가 이제 바에나라던가 만약에 이적을 할 시 조금은 플레이메이커형의 윙 자원 이쪽으로 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롤 자체가 아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스타일 자체가 완전 달라요. 루크먼과. 그러니까 루크먼은 그 라스파도리 있잖아요. 여름에 그러니까 갤러거도 나갔고 라스파도리도 나갔거든요. 그렇죠. 라스파도리의 대체자에 가까워요. 실패한 라스파도리의 대체자에 가까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그리즈만도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있는데도 약해서, 그러니까 원래 라스파도리 영입해가지고 라스파도리한테 그 역할을 맡기려고 했고, 그리즈만이 재계약을 했을 때 백업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재계약을 했던 거거든요. 그랬던 거였는데 루크먼이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자리를 내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여름에 다시 한번 또 노려볼 수도 있겠네요. 이강인 선수를. 뭐 그럴 가능성은 있다. 물론 뭐 여름 되면은 또 다른 경우의 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얘기하기는 쉽진 않지만은 루크먼이 저는 직접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거치에 영향을 끼치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루크먼이 더 보여준 것도 많고 그런 선수긴 하지만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루크먼의 영입은 이강인에 대한 관심도에는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저는 도리어 이강인 선수의 거치에 더 영향을 끼칠 선수는 알마다와 바에나라고 생각해요. 이 두 선수가 스타일이 조금 이강인 선수랑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전반기에는 좀 기대 이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나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알마다와 바에나를 동시에 영입을 한 건데 그랬는데 좀 기대 이하였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만약에 후반기 때는 적응해서 지금 봐봐요. 비르츠, 시몬스 적응하니까 잘하잖아요. 적응해서 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이강인 영입에 안 나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강인 선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경쟁을 또 심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루크만보다도 이 선수들이 도리어 변수다. 저기서 못하면 이강인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뭐 니코 임대 복귀시키고 뭐 알마다나 바에나 중에 한 명 판매하고 이강인 영입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강인 선수는 또 스트라스부르전 부상에서 복귀해서 또 벤치 명단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바로 이제 스쿼드에 합류를 한 건데요. 그래서 뭐 이강인 선수 유니폼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다 보니까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조금 국내 매체들에서는 좀 자극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강인 꾸준하지 못했다. 이것만 거의 뽑아가지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케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는 이강인은 우리 팀에 합류한 이후 매우 중요한 선수였다. 때때로 불운을 겪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뭐 플라멩고와의 결승전에서의 부상 같은 경우를 이제 예시로 들었거든요. 한참 폼이 올라올 때마다 부상을 좀 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꾸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 그렇죠. 거예요. 안타깝다. 예. 그러니까 좀 아쉽다는 의미보다는 안타깝다의 의미가 더 가까웠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는 항상 경기에 뛸 수 있는 기술적,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하면서 그의 뛰어난 기량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선수를 보유하게 되어 매우 운이 좋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빼고 이제 그것만 뽑아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꾸준하지 못한다. 왜 이렇게 비판한 것처럼 좀 썼지만 실제로는 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칭찬의 어떤 인터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아쉬움에 대한 얘기도 하긴 한 거지만 그거는 있었죠. 그 안타까운 뭐 이런 거는 있긴 했지만은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이 스트라스부르전에 나섰습니다. 네. 예, 스트라스부르도 이제 게리 오닐 감독 부임하고 로세니어가 떠나고 흔들릴 줄 알았는데 3연승 달리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던 팀이었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전반전에 매우 고전했죠. 그렇죠. 예, 페널티킥도 허용했고. 네. 근데 이제 사포노프 골키퍼가 선방을 했고 1대1 상황에서 후반 이제 시작과 동시에 은바에를 빼고 두에를 넣고 그리고 또 이제 60분경에는 이제 마율르랑 바르콜라를 빼고 덴벨레랑 이강인을 투입을 합니다. 네. 너무 이제 밀렸던 경기였거든요. 실제 뭐 엘리케 감독도 전반전은 우리가 완전히 고전했던 경기였다라고 인정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후반 와서 우리가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게 바로 이강인 선수였죠. 그렇죠. 이 교체 이후에 바로 분위기가 좀 바뀌었던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가 물론 뭐 게임 체인저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었잖아요. 이전에도 교체로 투입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전에 그 영상에서 어떤 경기들에서 이제 공격 포인트에 그 관여를 했는지 득점을 그러면서 팀을 구해냈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 경기가 가장 호평이 많아요. 실제 현지에서도 뭐 거기 현지 매체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이번 경기가 가장 반응이 뜨거운데요. 교체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선수였다. 그런 반응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실제 뭐 일단 들어오자마자 62분경에 이제 그 패스를 받아가지고는 그대로 이제 전환 패스를 넘겨준 거죠, 두에한테. 그래서 이제 두에가 좋은 터치에 이은 이제 측면 돌파까지는 잘 하고 들어갔어요. 하지만은 이제 컷백을 준다는 게 너무 읽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맞고서 코너킥으로 연결이 됐었죠. 근데 진짜 이강인 선수는 보는 각이 좀 달라요. 전환 패스 정말 예술이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곧바로 1분 뒤에 또 이강인 선수가 슈팅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뭐 패스를 받아가지고 이강인 선수 이 터닝 동작 굉장히 좋았죠. 터닝에 이은 빠른 박자의 슈팅을 가져가가지고 수비가 붙기 전에 먼저 때린 거죠. 딱 자기가 좋아하는 왼발 각도를 만들어 놓는. 발 뻗고 있었는데 먼저 이제 슈팅이 나갔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만 꺾어도 수비한테 걸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정직하게 날아가는 장면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전 경기들과 달리 좀 수비를 정말 몸싸움을 아끼지 않았어요. 진짜 몸싸움을 즐겨하는 선수처럼 약간 이렇게 의도적으로 부딪히고. 예전에도 뭐 수비 가담들을 좀 하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몸싸움을 즐기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이 경기는 무슨 작정하고 나온 것처럼 엄청나게 몸싸움을 하더라고요. 진짜 뭔가 쌈딱이 된 것처럼.
그래서 이제 NC소가 위험 지역에서 드리블로 치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강인이 따라붙어서는 슬라이딩 태클로 끊어낸 겁니다. 끊어내고선 곧바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패스를 받아서는 이제 패스 내준 거였고요. 여기서 이제 그 슈팅 가져간 게 수비 맞고 이렇게 흘러나온 거를 다시 이제 그 달려 들어가던 자일 에메리가 또 슈팅 가져간 게 뒤로 넘어갔는데 이강인 선수가 뒤로 움직여서는 또 이제 NC소를 몸빵으로 밀어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파울 안 불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격이 조금 더 연결이 됐었는데 크로스가 조금 잘못 가면서 그러니까 동료 선수의 크로스가 그러면서 공격이 조금 공격이 조금 그치는 장면이 있긴 했는데 어쨌건 간에 이강인 선수가 몸빵을 해서 상대 선수를 넘어뜨린다. 그렇죠. 이거 보기 드문 장면이었죠. 네,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었었던 이강인의 교체 투입이었는데, 근데 또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하키미가 퇴장을 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75분경에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놓여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은 파리 생제맹이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골을 이끌어낸 게 바로 이제 이강인 선수의 미친 타락하게 이은 전진 패스였죠. 이게 기점이었던 건데요. 상황을 보면요. 일단 이강인 선수한테 패스가 왔었을 때 두 명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제 그 벤치엘이 이렇게 압박을 오는데도 그걸 버텨내면서 마르키뉴스한테 패스를 줬고요. 이제 마르키니스가 이제 전진 패스 준 거를 다시 이강인 선수한테 패스를 준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 드리블 아주 예술적이었죠. 그렇죠. 탈압박으로 유려하게 돌아서면서 두 명 사이를 제치고 들어간 다음에 그대로 이제 하프라인 근처까지 올라와서 전진 패스를 준 거고요. 바깥발로 이제 딱 밀어주는. 그리고 이제 이걸 받아서 자이르 에메리가 반대편으로 롱크로스 잘 보내준 거를 반대쪽에서 쇄도에 들어오던 누누 멘데스가 이제 헤더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강인 선수가 진짜 좁은 공간에서 잘 풀었고 패스 역시도 완벽하게 왔고 자이르 에메리의 크로스도 좋았고 모든 게 딱 맞아떨어졌던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경기에 수비 되게 열심히 하고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저도 이 장면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 에이스죠. 모레이라가 측면 돌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스타스부르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에이스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빠르게 쫓아가서는 일단 몸으로 부딪히면서 상대 속도를 제어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돌아서는 장면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모레이라가 이강인 다리 사이로 빼려고 했으나 이강인 선수가 가로채고 나서는 터치라인 근처까지 와가지고는 모레이라를 맞춰서 그대로 이제 스로인을 이끌어내니까 에리케 감독이 박수. 그렇죠. 여기서 약간 이강인 선수의 인간미가 보였던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오른발로 살짝 미스하고 살짝 이렇게 휘청했던 거? 살짝 미스하고 하지만 바로 끌고 왔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클래스가 보이는 거죠. 아무튼 이런 장면들이 이강인 선수한테서 그동안 조금 보기 드물었던 장면이었고 그래서 엘리케 감독도 박수를 보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강인이 더 발전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오늘 경기에서 좀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이강인 선수가 이건 옐로 카드를 받아내는 장면이었거든요. 이제 누누 멘데스가 이번에는 전환 패스를 굉장히 잘 넘겨준 거를 이강인 선수가 받아서 그대로 이제 치고 가다가 상대가 그러니까 뒤에서 잡아챘죠. 이렇게 딱 잡아채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레이라한테 뺏기고 나서 화났나 봐. 그래서 파울을 보면서 옐로 카드를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결된 프리킥 장면에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비티냐가 프리킥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벤치에서 엘리케 감독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강인에게 이강인 이게 부르는 소리가 나고 이강인한테 준 거예요. 이강인이 터치라인에서 드리블을 치고 터치라인에 따라서 계속 가다가 그러니까 상대 두 명이 이제 달라붙었다가 이강인이 또 터닝해가지고 역주행 쪽으로 가니까 또 거의 3명이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에어싼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또다시 스로인을 얻어낸 거죠. 약간 저게 시간 끌 때 저런 거 많이 하잖아요. 혼란이 좀 즐겨하고. 근데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이 볼 소유가 워낙 좋다 보니까 루초 감독도 이강인한테 맡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면서 어쨌든 파리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뭐 이 경기 이강인 선수의 활약상을 놓고 보면요. 뭐 30분 정도밖에 뛰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뭐 슈팅 한번 가져갔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드리블을 2번 시도해가지고 전부 다 성공시켰고요. 예, 거의 뭐 1분당 하나의 터치 이상을 추가 시간까지 아마 1분당 한 번의 터치를 가져간 거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볼 캐리도 9번이나 하고, 그러니까 5m 이상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태클도 2번 해가지고 1번 성공시키고, 리커버리 1번. 저게 중요하죠. 예, 그리고 그라운드 볼 경합 5번 해가지고 전부 다 승리. 그러니까요. 예. 이강인 선수가 사실 이렇게 경합을 즐겨하는 선수가 아닌데, 이번에는 그 이강인 선수의 좀 다른 면모도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뭐 파리가 이제 그 전반전은 좀 고전을 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근데 이강인 선수 들어오면서 완전히 압도를 했었거든요. 압도하고 있다가 하키미가 퇴장을 당해요. 하키미 퇴근. 그러면서 좀 주도권을 크게 가져오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골을 넣으면서 사실 전반전은 그 기대 득점이 스트라스부르가 1.44골. 2골을 넣어야 좀 되는. 그 파리가 0.74골이었거든요. 예. 아무튼 뭐 근데 이강인 선수가 수적 열세 속에서도 교체 투입돼가지고 상당히 흐름을 잘 가져왔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파리 생제맹 큰 이제 그 SNS 계정인 거거든요. 여기서 항상 이제 뭐 그 투표 통해서 이제 최우수 선수 경기 뽑는데 골을 넣은 멘데스도 아니고 페널티킥을 선방한 사프노프도 아니고 도움을 올린 자이르 에메리도 아닌 이강인이 최고의 선수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반도 안 뛰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레키프에서도 기사를 올린 거예요. 이강인 경기 막판 파리 생제르맹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은 깜짝 조커. 이게 이제 기사 제목인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 내용도 있는 건데, 뭐 그러니까 이강인이 임팩트 있는 교체 출전을 선보이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엘리케 감독이 후반 시작과 함께 대대적인 변화를 꺼내 들었는데, 모두의 시선을 향했던 거는 그냥 뭐 덴벨레나 두에나 이런 선수들이 아닌 이강인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강인이 46일 만에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했는데, 흐름을 잃고 있는 와중에 투입됐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덴벨레와 동시에 교체 투입됐고, 그 전에 두에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투입됐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강인의 영향력이 팀 내 입지가 훨씬 견고한 두에나 덴벨레보다도 훨씬 더 컸다는 사실이다. 네. 하면서 이제 엘리케 감독이 전날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가장 큰 부분은 꾸준함이었고 여기에 불운도 적지 않다는 평가였다. 예,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최근 5경기에서 3차례의 공격 포인트, 그러니까 골과 도움 2개를 기록을 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도 기점 역할을 하면서 그가 결코 과잉 전력이 아님을, 그러니까 필수한 전력임을 입증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계약 연장 가능성은 이라는 이제 소제목으로 나온 건데, 아무래도 좀 이적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엘리케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는 공을 지켜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다. 그러니까 이강인한테 주라고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상대가 강하게 압박할 때 그 압박 속에서도 볼을 잃지 않는 선수가 있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수비와 공격 양면에서 좋은 장면들을 보여줬다. 수비를 먼저 얘기했죠. 공격보다. 그렇죠, 공격수인데. 원래 이강인은 공격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엘리케 감독이 봤을 때도. 예, 그래서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다시 합류하는 건 긍정적인 일이며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선수였다라고 평했다. 하면서 이제 과연 이적할까 안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히려 파리 생제맹은 2028년 6월 30일까지인 그의 계약을 연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어쨌든 이강인 선수에 대한 호평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고, 이강인 선수 역시도 좀 경기 후에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예.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제 복귀 소감에 대해서 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과 이런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동료들에게도 감사하고 싶고, 부상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이렇게 승리까지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 스트라스부르 관련된 얘기했는데, 뭐 이거 인터뷰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죠. Antes del partido sabíamos que Estrasburgo era gran rival, era un equipo que siempre nos puso problemas. Creo que nos preparamos bien el partido. Hubo momentos que eran más difíciles, hubo momentos que estábamos mejor, pero bueno, estamos muy contentos de conseguir la victoria y a seguir trabajando.
Bueno, después de una recuperación que para mí ha sido bastante largo, pues primero quiero dar las gracias a todos los fisios, a todos los cuerpos técnicos que me ayudó para recuperarme, a mis compañeros que estuvo al lado mío cuando, bueno, es difícil porque siempre yo creo que la recuperación es difícil. Quiero dar las gracias a todo ello y bueno, estoy muy feliz de volver y conseguir la victoria y seguiremos trabajando duro. 라고 스페인어로 이렇게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건 이제 믹스드 존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당시에 이제 정신력을 발휘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 정말 퇴장까지 당했는데 이게 6점 차 승리냐. 네. 그러니까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위권끼리 붙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결국 모든 경기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오늘 경기, 다음 경기, 그리고 지난 경기들 모두 다 중요하다. 모든 경기가 모두 어렵다. 상대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팀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승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너무나도 잘해주니까 예. 이 한국에서 또 축구 팬들이 신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